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부스트업 시켜주는 느낌 있는 뮤직, 엣지 있는 멘트, 빵빵 터지는 선물, 음악, 재미, 캐릭터, 삼박자 파티. 매일 4시엔 황재성의 황제 파워. 아동 성범죄로 15년 징역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를 앞뒀던 김근식. 출소를 이틀 남겨둔 채 여죄가 확인되면서 결국 재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자 출소 후 거취에 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진 못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공짜 이벤트 당첨. 듣기만 해도 설레죠. 그런데 이렇게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해서 가보면 생각지도 않게 큰 돈을 잃게 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무료라는 단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건데요. 잠시 후 점플러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지난 16일 2시경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 단 한 사람 때문에 경찰 병력이 집결했습니다. 지금 이곳은 안양교도소 앞입니다. 지금 김근식이 탄 버스가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출소를 하는 건 아니고요. 여죄가 드러났죠. 재구속 여부를 위한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 법원으로 이동 중인 상황입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김근식의 여죄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인데요. 확인된 추가 혐의는 아동 성범죄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김근식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알려진 여죄. 그게 2020년이었다고 합니다. 계양경찰서로 추가 고소장이 접수돼서 저희가 그 고소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면밀하게 하고 신속하게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2년 전 접수된 사건을 왜 출소 2일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까요? 이게 혹시 어제 신청된 이유가 따로 있는지 해서요. 특별히 어제여야만 되는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청구를 한 거고요. 그리고 마침 형기가 종료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김근식은 2000년에도 아동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 16일 만에 다시 4개월간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인데요. 이번에 알려진 여죄 또한 아동 성범죄로 확인되었는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점이 늦은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피해자가 고소를 한 지 2년 정도가 되고 나서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좀 설명할 길이 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수감돼 있다고 재판을 못 받는 건 아니므로 수감된 동안에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다면 이 사람이 이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추가된 그 형만큼을 더 살고 나왔을 거니까 적어도 올해 이 시끄러운 상황이 펼쳐지지는 않았겠죠. 되게 특이한 사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죄가 이미 형을 거의 종료했을 때 다시 등장한다. 대부분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여전히 공소시효가 살아있다. 이런 부분은 좀 다행스럽다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1년 개정된 특례법에 의하면 13세 미만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피해자 또한 사건 당시 미성년자로 공소시효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16년 만에 취재진 앞에 나타날지 모르는 김근식. 법원에 도착을 했는데. 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모습을 볼 것 같은데. 문을 닫아버리네. 네, 신상 보호를 위해서 철문이 내려가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얼굴을 가린 김근식과 반대로 얼굴을 공개하고 모여든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현재 김근식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한편 보신 것처럼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에서는 이 거주 반대를 원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결사 반대입니다. 반대. 뒤에 그 시설이에요. 한번 보세요. 네. 이게 그 김근식이 출소를 하면 입소하는 시설인데 네. 이 시설이 과연 우리 아이들을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설처럼 보이시나요? 통제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네. 이 간판 하나 없으면 그렇게 흉악범이 와서 생활하는 그런 시설이라는 걸 모르고 있을 만큼 굉장히 보시면 그냥 일반 가정이라고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시설이에요. 그냥 이 사람 문제 말고도 이런 시설, 갱생 시설은 분명히 조금 더 보완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2020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거주지로 돌아올 때도 시민들은 전과자와 같은 지역에 사는 것을 불안해했습니다. 그 밀착 감시한다고 하지만은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 엄청 많이. CCTV 증설, 순찰 강화, 전담 보호관찰관 배정 등의 조치가 있었음에도 이사를 선택한 시민들이 많았는데요. 자,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났음에도 변함없는 상황. 인권 부분에서는 뭐 형을 다 마치고 나왔는데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그런 부분은. 그만큼의 범행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권을 우리가 존중을 해드려야 되는 건가요? 그 한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이 뭐라고요? 다 죽는다고요. 지금 다 이사 간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불안하니까요.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겠어요. 어디를 가든. 그래서 이거는 법이 바뀌어야 돼요. 우선적으로는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도 김근식 출소 전 여러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반드시 보호해야 할 최약자인 아동을 흉악 범죄자로부터 강력히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존 7겹의 전자발제를 15겹으로 바꾸고 전담보호관찰관을 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전자감독 인력 확충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고 강화된 15겹 전자발제는 내년에나 완성돼 보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전자발찌는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자발찌는 눈이 없고 귀가 없어요. 그래서 차고 있는 사람이 어디서 뭘 하는지 몰라요. 소아 성기호증 성향의 아동 성범죄자 치료 감호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치료 감호를 확대한다고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런 치료 감호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성범죄자의 출소 이후의 재범을 막는 장치로서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에 따라서 그 효과는 천지 차이이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확인을 할 길이 없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확실한 재범 방지책은 여전히 나오지 못한 상황.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나고 약 2시간 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김근식은 출소하지 못하고 안양교도소로 호송됐습니다. 이 최대 20일간 보강수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영장 발부가 되면서 김근식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감에서 제2의 김근식 사태가 예고됐습니다. 지난 20년에 조두순 출소에 이어서 이달에 지금 김근식 그리고 11월에는 수원 일대에서 여성들을 무차별 성폭행했던 수원 발발이 김덕진 등이 연이어서 사회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수원 일대에서 아동복지시설과 주택에 침입해서 무차별 성폭행을 저질렀던 범죄자의 출소가 다가온 것인데요. 자, 이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시민들은 불안함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이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단계가 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으로 와서 이웃이 돼야 하는 것이지 이게 그냥 단순히 형기를 맞췄다고 해서 그냥 사회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의정부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전체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예요. 그렇네요. 네, 결국 출소 후 거취에 대한 문제가 지금 해결된 게 아니라 그냥 미뤄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앞으로도 연고지가 없는 출소자들은 법무부 산하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시설 선택할 때 그런 기준이 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원하는 지부를 선택해서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해당 시설에서 검토를 한 뒤에 입소 허가를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근식은 이 아동 성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근처에 학교나 아동복지시설이 다수 있는 곳을 선택을 했고요. 네. 입소 허가가 났던 거거든요. 이 때문에 입소 대상자가 이런 범죄를 또 실형을 받았는지 충분히 고려한 후에 입소 가능한 시설 결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 출소 이후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교화나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런 의견들이 현장에서도 많았습니다. 소아성애는 일종의 정신질환인데요. 자, 그렇다면 사회에 나오기 전에 근본적으로 이를 치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데 자, 스위스의 경우에는 정신장애가 연관이 있다면 입원 치료 명령이 가능하고요. 무제한 치료 감호를 감행한다고 합니다. 자, 공공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면 이처럼 강력하게 조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30만 원짜리 그래픽 카드가 냄새나는 옷으로, 63만 원짜리 태블릿 PC는 정체불명 쓰레기로, 45만 원짜리 캠핑용 냉장고가 돌로 배송이 왔다고요. 듣고도 믿기가 힘든 얘기, 대체 무슨 일일까?
그래픽 카드 산다고 돈을 입금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쓰레기가 와 있던 거죠. 예전부터 유명했던 놈이에요.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을 거예요. 이 모든 건 중고거래 사기꾼 권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권 씨의 이름. 전국 각지에서 사기 행각을 펼치고 있다고요. 올해 확인된 피해 추산액만 2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 중고거래 사기꾼 권 씨, 그는 과연 누굴까요? 그에 대해 알고 있다는 한 남자. 워낙에 비싸니까 어떤 걸 살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권가 올려놓은 물건을 본 거죠. 지난 7월 권 씨한테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요. 직접 영상통화까지 했다는데요. 물건만 보여달라. 그러면 나 지금 바로 입금하겠다는데 부모님 집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물건을 보여줄 수 없고 대신에 영상통화를 하겠다. 얼굴도 좀 보여줘봐요. 네, 문자로 네. 입금하신 거 하나만 캡처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통화까지 해주는 애들은 없거든요. 하자고 하면 다 피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하면서 쥐가 걸어요. 그래서 어떻게 안 믿겠어요?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드러냈던 권 씨. 그의 이상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민등록증, 회사 급여 명세서 등등 여러 가지 자기 신원 보장할 수 있는 거를 보내줬었어요. 그의 사기 수법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데요. 스스로 신상 정보를 밝혀서 의심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신뢰를 쌓은 다음에 택배 거래를 유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안전결제 절대 이런 거 안 되고. 직거래 하자고 하면 어떻게든 택배 거래로 돌리려고 해요. 신상 정보로 신뢰를 쌓은 뒤 택배 거래로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등기번호도 뜨는 거 확인하고 돈을 입금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쓰레기가 와 있던 거죠. 이런 수법으로 사기를 많이 쳤던 것 같아요. 금융 사기범죄 서비스에 신고된 피해 건수만 수십 건에 달하는데요. 1,45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는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왜냐면 3개월 전 거는 지워지거든요. 서비스에서 확인되는 피해 추산액만 2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 아이고 뭐야 10월 달에도 또 쳤네. 10월 6일날 올라온 글이고 사건 발생일은 10월 5일이네. 25만 원 또 사기쳤네요.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사기 행각을 펼치는 게 확인됐죠. 경찰은 거의 만난 거 아니에요. 조서만 쓰고 집에 보내줘요. 얘 나와서 또 사기를 치는 거고. 그리고 사건은 계속 들어오고. 근데 얘를 아무도 잡으려고 하질 않아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경찰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거 언제 걸리는 거예요? 사건은 지금 전국에 있는 사건이 일로 온단 말이야. 한꺼번에 조사를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보통이 3, 4개월이에요. 보통. 이 사람에 대해서 진짜 수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곧 조사가 이제 완료될 거예요. 대체 왜 계속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요? 지금 거신 전화는 당분간 수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전화로 이야기를 듣기는 어려운 상황. 제작진은 권 씨가 직접 공개한 신상 정보로 그를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권 씨가 재직 중이라는 회사를 찾았는데요. 일본이신데? 맞는데? 모니터 화면 속 앳된 얼굴을 한 남자, 권 씨였죠. 그분 퇴사하셨는데? 퇴사하셨어요? 네. 이분이 5월달에 오셔서 6월달에 퇴사했어요. 그분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직원? 전혀. 권 씨가 이곳에서 실제로 일을 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권 씨가 남긴 또 다른 단서, 바로 피해자에게 보낸 주민등록증 사진인데요. 그곳에 적혀있는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혹시 여기 권수 씨라고 혹시 사시나요? 네. 혹시 신혜정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엄마죠. 어머님이세요? 권 씨 대신 그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돈을 챙겼으면 걔 생활이 좀 괜찮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밥도 못 먹고 지하철에 있는 데서도 자고 노숙도 하고 어느 날은 너무 배고파서 빗물도 먹었다. 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걔가 그렇게 사기쳤으면 그 돈 갖고 걔가 그 정도로 살았겠냐고요. 아들이 저지른 짓이 아니라는 어머님의 주장. 오히려 권 씨에게 돈을 보내는 게 힘이 든다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내신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1억 원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린 다 빚쟁이에요. 권수 씨는 지금 어디 있어요? 또한 해문역 없은가 뭔데 하나 봐요. 권 씨의 행방에 대한 새로운 단서. 현재 다니고 있다는 직장을 찾았습니다. 혹시 근무하시는 직원분 좀 뵐 수 있어요?
일하시는 분 중에 권 씨라고 저희 직원분에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런 분 안 계시다고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권 씨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죠. 더 이상의 추적은 불가능한 상황. 이러는 사이에서도 어디선가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돈을 직접적으로 바로 그 가해자한테 전달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피해 방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에스크로라는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어요. 에스크로는 제3자가 지급 금액을 보관을 해뒀다가 거래가 완결이 되면 그때 이제 판매자한테 지급을 되게끔 해주는 제도거든요. 내가 물건을 완전하게 확인을 한 뒤에 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실 수 있겠고요. 그 판매자가 다른 제품을 판매한 그 판매 이력들을 한번 검토를 쭉 해보시고 확인하신 뒤에 거래하시면 좀 더 안전하실 수 있겠습니다. 권 씨는 최근까지도 여러 사이트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속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울산광역시의 한 주점. 형, 나 너무 취한 것 같은데 나 이제 진짜 갈게. 거나하게 술에 취한 채 주점에서 빠져나온 한 남성.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는데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깨어나 보니 이상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여기 어디야? 이건 또 뭐야? 어두운 도로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눈을 뜨게 된 남성. 양손에 묻어있는 혈흔과 도로부터 수풀에까지 남은 낙하 혈흔까지 모든 것이 의문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몽롱한 정신을 간신히 부여잡고 차에서 나온 남성은 도로 옆 수풀에 버려진 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해봐도 본인이 차로 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보 왔어? 왜 그래? 여보, 나 어떡하지? 내가 사람을 친 것 같은데. 뭐라고? 다행히 아무도 못 봤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 일단 좀 먼저 씻을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허겁지겁 양손에 혈흔을 씻어냈지만 곧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왜 이러세요? 씻고 나온 남성을 기다리고 있던 건 수갑을 들고 선 경찰들이었는데요. 남편이 뺑소니를 저지른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였습니다. 도로 옆 수풀에 쓰러져 있던 의문의 여인.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어둡고 인적이 드문 사건 발생 현장.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문제의 장소가 운전자 남성의 집과 정반대였던 겁니다. 회사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셨던 남편이 집이 아닌 외딴 도로로 운전해 간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이한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와 사고를 낸 운전자 남성이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문자 왔다요. 늘 만나던 장소로 오라는 피해자의 문자.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였던 겁니다. 둘은 도대체 무슨 관계였던 걸까? 곧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분이 당신 차에 치여 사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그런데 이분이 사망 직전 당신에게 사고 지점에서 만나자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데 둘이 무슨 사이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랑 만나던 사람이었습니다. 선배, 이거 결제 서류 좀 봐주세요. 자 보자. 회사 선후배로 만나 내연의 관계로 발전한 두 사람이 뺑소니의 가해자와 피해자로 전락한 이유가 대체 뭘까? 당신이 차로 치여 사망하게 만든 여성이 당신과 만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우연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도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술에 취해서 아무런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남성. 혹시 뭔가 감추고 있는 건 아닐까? 함께 술을 마신 동료의 진술은 어떨까? 혹시 이분이랑 술 드신 분 맞으시죠? 예, 맞아요. 그날 이분 운전해서 집에 갔나요? 아니요, 대리기사 불러서 갔어요. 아이고. 괜찮아? 대리 부르셨죠? 예. 생각지도 못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 대리기사가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문제 대리기사가 사건 해결에 실마리를 쥐고 있는 건 아닐까? 저희 어디로 모실까요? 여기로 가주세요.
여기 맞아요? 네. 여기 아무것도 없는 공터인데? 네, 맞아요. 괜찮아요. 그걸로 가주세요. 네. 집이 아닌 인적이 드문 공터로 가달라는 말에 당혹스러움을 손님. 느꼈다는 대리기사. 여기 다 왔습니다. 손님! 손님!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남성이 깨지 않아 차에 내버려 둔 채로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사망했는지 여전히 그 경위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 그때 충격적인 부검 결과가 전달됩니다. 교통사고에서 발생되는 골절이 없고 뒤통수 부분에 심한 골절상을 보이는데 차 사고로 위장된 계획 살해란 겁니다. 누군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차에 치인 것처럼 위장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운전자 남성에게 누명을 씌웠던 겁니다. 경찰은 운전자 남성의 아내로부터 의미심장한 진술을 듣게 됐습니다. 남편 차에 치여 사망한 여성이 남편과 만나던 사이였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남편이 외도했다는 사실 모르고 있었나요? 그 사실은 여보 나왔어. 요즘 왜 이렇게 늦어? 나 바쁜 거 알잖아. 그만해. 제가 예민한 건가 했었는데 점점 의심이 들더라고요. 늦어지는 귀가와 싸늘한 태도, 조금씩 쌓여가던 아내의 의심이 이윽고 확신으로 돌변했는데요. 정말 믿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이 아닐까 의심하게 됐다는 아내는 남편을 은밀히 뒤쫓던 중 남편과 내연녀가 미래를 가지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남편을 사랑해요. 그런데 아는 척했다가 남편이 이혼하자고 할까봐 바보같이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냥 모르는 척했어요. 조금만 참고 견디면 남편이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다는 아내의 주장. 그런데 곧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됩니다. 운전자 남성의 혈액을 채취해 감식해보니 고농도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던 겁니다. 운전자 남성이 차량에 보관해뒀던 숙취 해소 음료 속에서 같은 성분의 수면제가 검출되기 이르렀습니다. 경찰이 주목한 건 운전자 남성이 마신 음료수 속에 들어있던 수면제가 아내가 처방받았던 것과 똑같은 성분의 수면제라는 점이었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남편분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는데 당신이 처방받은 수면제와 동일한 성분입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사님? 그거는 불면증 때문에 제가 처방받았던 약이었어요. 이거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운전자 남성의 체내에서 검출된 수면제를 처방받았던 아내.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사망에 감춰진 내막이 뭘까? 경찰은 이미 가정이 있던 두 남녀의 부적절한 관계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내가 집 있을 땐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럼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내일 회사에서 보면 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경찰이 예의주시했던 건 다름 아닌 피해자의 남편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전 접수된 한 통의 신고 전화에 주목합니다. 네, 형철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랫집에서 부부싸움이 크게 났는데 아무래도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요. 무슨 이유에선가 피해자를 폭행한 남편. 하지만 긴급 출동한 경찰이 집에 갔을 때 부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집 앞 CCTV 확인 결과 겁에 질려 달아나는 피해자와 격분한 모습으로 그 뒤를 쫓는 남편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늦은 밤이 돼서야 홀로 귀가한 남편. 피해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쫓아 가기까지 했던 남편. 사건 발생 추정 시각 이후 홀로 집에 귀가한 것으로 볼 때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아내분과는 왜 싸운 겁니까? 형사님 같으면 평생을 믿었던 아내한테 배신을 당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예? 그럼 아내분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건가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외도의 증거를 목격하게 된 남편. 배신감에 그만 이성을 잃게 됐습니다. 그동안 즐거웠니? 재밌었어? 바로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아주 우스워 보였나 보네. 안 그래? 내 얘기 좀 들어봐. 진짜로 정리하려고 그랬었어. 정리? 무슨 정리? 외도 상대가 누군지 추궁하던 중 결국 폭력까지 휘두르게 됐는데요. 홧김에 제가 폭력을 휘두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도망쳐 버렸어요. 저는 그 뒤로 본 적조차 없다고요.
배신감에 아내를 살해한 치정범죄일까?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합니다. 모든 것이 베일에 쌓인 의문의 살인 사건. 범인이 누군지 알아낼 길을 요원했습니다. 시신 유기 현장을 거듭 살피던 경찰은 마침내 한 가지 결정적 단서를 입수합니다. 바로 독고마리 풀이었습니다. 독고마리는 국화과의 한해살이 식물로 열매의 표면에 갈고리 같은 가시가 둘러져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갈고리 모양의 가시 때문에 사람의 옷깃에 잘 달라붙는 특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 용의자의 의류 감식을 결정한 경찰. 마침내 한 용의자의 옷에서 사건 현장에서 자생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독고마리 풀이 발견됩니다. 치밀한 완전 범행을 노렸던 범인, 운전자 남성의 아내였습니다. 피해자 시신이 유기된 현장에 있던 풀의 성분이 당신 옷에서 검출됐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말 다 거짓말이었네요. 남편을 믿었는데 돌아오는 거는 배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도저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사건 발생 2개월 전 피해자와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고 배신감에 사로잡힌 범인. 곧 치밀한 보복 범죄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당신 아내가 바람 피우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당신 누구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사건 당일 공중전화로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알렸고 범인의 계획대로 피해자는 남편을 피해서 집에서 도망쳐 나오게 됐습니다. 모든 건 철저히 범인의 계획대로였습니다. 저 좀 놓아주세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타세요. 우연히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척 교묘히 피해자에게 접근한 겁니다. 많이 놀라셨나 보다. 이거라도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범인의 친절한 호의 속엔 잔혹한 사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적한 도로에 도착한 범인은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늘 만나던 장소로 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남편이 공터에 도착한 것을 목격하고 차근차근 계획한 범죄에 돌입한 범인. 잠든 남편을 조수석으로 옮겨 앉히고 텅 빈 도로 위에 쓰러뜨려 놓았던 피해자를 향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거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배신감이 부른 끔찍한 치정범죄였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남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친 뒤 도로 옆 숲을 속에 유기함으로써 남편에게 치밀하게 살해 누명을 씌우려고 했었다는 진실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복수는 거꾸로 거머쥔 흉기와 같아서 휘두를수록 스스로를 다치게 만듭니다.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에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택한 범인, 그 죄값을 치렀습니다. 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 있잖아요. 네. 그런데 무료로 무언가를 제공해주겠다며 접근하는 수상한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 무료라는 말만 믿고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큰 지출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반드시 피해가야 할 무료 이벤트,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점플러스에서 만나보시죠. 무료 촬영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갑자기 이 세트는 뭐 80만 원이고 이 세트는 150만 원이고 이 세트는 200만 원이고 하면서 그런 걸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요만한 액자 요거 하나가 무료다. 200만 원짜리를 결제를 했었어요. 무료가 아닌 거죠. 인터넷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무료 촬영 이벤트들 사실 무료가 아닐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벤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뭐 쿠폰 확인하고 혜택 내용 같은 게 다 나와 있어요. 제주도 무슨 항공권 뭐 이런 것까지. 오늘의 점 플러스 무료 이벤트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인데요. 추억이 돼야 하는 가족사진 촬영이 되려 나쁜 기억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빠가 에서 가족 사진 무료 촬영 광고를 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누른 다음에 정보를 다 입력하고 기다리셨는데 이제 거기서 연락이 온 거죠. 이벤트 당첨이 마치 행운처럼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아빠가 원래도 그걸 촬영을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되게 기뻐하셨어요.
한 번도 찍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집 찍은 거 볼 때마다 아빠가 부러워했나 봐요. 혜택은 무료 촬영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료 메이크업은 물론이고 의상 대여와 제주도 2인 여행권까지 마다할 이유가 없을 만큼 혹하는 혜택들이죠. 컨셉이 4가지고 4가지 중에서 2가지 찍을 수 있다고. 저는 처음에 사진을 한 장만 딱 찍는 건 줄 알고 가서 아 이제 금방 끝나겠구나 했는데 막 시간 엄청 많이 걸려서 100장 넘게 찍으니까 왜 이렇게 많이 찍지 하면서도 그냥 물으니까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분이 좋았죠.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 촬영,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문제는 촬영이 끝난 후 일어났다고 합니다. 찍고 나서 다 같이 어떤 방으로 안내를 받았어요. 거기에 TV 커다란 거에다가 사진 이때까지 찍은 거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무슨 액자 같은 거 엄청 크게 해서 벽에 엄청 다양하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가 보는 데인가 보다 하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 세트는 뭐 80만 원이고 이 세트는 150만 원이고 이 세트는 200만 원이고 하면서 그런 걸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료라던 약속과는 다른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무료라고 했는데 왜 이런 걸 설명하지 싶었는데 아 사실은 요만한 액자 요거 하나가 무료다 이렇게 얘기를 거기서 처음 들었어요. 너무 양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처음부터 어떤 게 무료고 어디까지가 무료인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야지 다 찍고 나서 전부 다 무료인 것처럼 해두고 마지막에는 돈 몇백만 원 내라 이렇게 가니까 사기당한 느낌이죠. 무료라는 말 결국 미끼였던 건데요. 실제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황당하죠. 자, 이런 밑경 이벤트 사실 당첨이 어려운 건 아닐까? 이 제작진이 직접 참여해 봤는데요. 자, 보세요. 룰렛이 돌아가는데 아니 무려 한 번에 당첨. 그런데요. 그 누가 참여해도 무조건 100% 당첨 확률을 자랑하는 이벤트 수상하죠? 해당 이벤트는 함정이 숨어 있으니 촬영 전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바로 최소 한 명은 반드시 4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왜죠?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거동하시기가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갔으면 진짜 이거는 그냥 거의 100% 결제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을 동행해 긴 시간 찍은 사진 결국 200만 원을 결제했지만요. 집에 오고 나서는 이제 정신이 드는 거죠. 이렇게 비싼 게 맞나. 결제 후 70%의 금액은 환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이런 고객 못 봤다고 그 사람도 엄청 황당해하면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절대 안 된다던 환불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데요. 다음 날 이제 찾아가서 카드를 바꿔서 결제를 한다고 얘기를 하러 갔죠. 근데 사실은 바꿔서 결제를 한 게 아니라 결제를 취소를 해주면 카드를 원래 다른 카드를 내야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안 내고 그냥 결제를 아예 안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온 가족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외면하기는 힘들었다고 합니다. 예쁘게 나와서 포기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총 60만 원에 액자 받은 거죠. 자, 이렇게 추억을 남기려다가 오히려 불편한 경험을 하게 된 소비자들.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반응에도 이벤트를 강행한 사진관의 입장을 들어보러 갔습니다. 이벤트 창을 다시 잘 살펴보니까요. 깨알같이 적혀있는 추가 비용 발생 문구. 하지만 강매는 안 한다는 해명인데요. 가족의 심리를 이용하는 마케팅, 모든 사진관이 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일부 사진관들은 왜 하는 건지 베테랑 사진사에게 그 이유를 직접 물어봤습니다. 오케이, 다시. 저는 뭐 그냥 생존 전략이라고 봅니다. 요즘 세상에 마케팅이나 영업 없이는 이제 손님을 끌어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컨설팅 업자나 아니면 이제 기획사 이런 분들이 그런 영업을 대신 떼어주는 조건으로 이제 사진관하고 이제 협력을 하는 거죠. 뭐 항공사라든가 아니면 톡이라든가 그런 데 이제 광고를 뿌려주면서 거기에 대한 상의 대가를 받는 거죠.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마케팅 업체와 손잡고 이벤트를 강행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마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이는 광고마저 있는 상황. 이 무료 촬영 이벤트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형법상 사기 행위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악질적인 마케팅 수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사기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는데요. 기망행위는 쉽게 말해서 작정하고 계획적으로 속이는 행위를 말을 합니다. 위 기망행위를 통해서 재물을 취득해야 하고요. 그런데 단순히 무료로 가족 사진을 촬영해 주겠다고 광고하고 실제로 촬영까지 해주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무료를 미끼 삼는 비슷한 이벤트들 우리 생활 속에 숨어 있는데요. 이 촬영은 물론 피부 관리와 무료 나눔까지 무료로 무언가를 제공해준다는 광고 알고 보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무료의 유혹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고요. 직접 이제 내가 수트들을 선정을 해서 우리 가족이 몇 명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는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원합니다. 거기에 대한 가격을 제시를 받고 그다음에 예약을 하고 그다음에 방문하시는 게 나중에 뒤통수를 맞는 그런 경우의 수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확인해 봐야겠네요. 네,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지난 주말 부산에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 부산에서 방탄소년단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저도 그 뜨거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15일 부산은 온통 보랏빛이었습니다.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때문이었는데요. 3년 만에 소리내어 응원할 수 있는 콘서트에 수많은 아미들이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공연이 약 3시간을 앞두고 있는데 벌써부터 정말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오늘 5만석 규모의 공연이 열릴 예정인데 이곳에는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껌 사 먹어서 당첨되는 경우도 있고 햄버거 영수증 응모하는 거 있어가지고 네 그것도 하고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표를 Really excited, really happy. Yeah, looking forward to seeing BTS.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되게 치열하게 됐어요. BC방 갔어요. 한국말도 잘해요. 한국어 응원 문구를 준비한 일본 팬도 있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저희가 소리 지를 수 있고 함성으로 방탄을 응원할 수 있고 같이 노래 부를 수 있는 것은 거의 3년 만이기 때문에 이번 공연은 국내에서는 올해 3월 서울 잠실 주 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 이후 7개월 만에 열린 공연이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관중이 함성을 낼 수 있는 공연은 무려 3년 만이었는데요. 오랜만에 열린 이 축제 놓칠 수 없죠. 이날만을 기다린 팬들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지민이 생일이 13일이어서 제가 직접 맞춰 입고 지민아 사랑해 네 생일을 축하한다 그런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애들 그린 거고요. 그린 건데 그 역서로 제작을 해서 그냥 나눠주고 있어요. 너무 오래 기다렸고요. 사랑합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아이고 팬심이 그대로 느껴지죠? 한편 공연장 주변에는 티켓을 구하지 못한 아쉬움에 그대로 발이 묶인 팬들도 많았습니다. I'm from Portugal. Yeah, but I didn't got the tickets. So I'm just there. I bought the plane tickets earlier, so I decided to come. 네, 틈새로 보이는 모습 공연장 너머로 소리만 들어도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일찍부터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의 야외 주차장과 해운대 특설 무대를 찾은 팬들도 많았습니다.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의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준 이벤트에 무려 1만 2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대 속에서 6시부터 진행된 이날 공연은 예정된 1시간 30분을 훌쩍 넘겨 2시간 10분가량 진행됐는데요.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공연인 만큼 방탄소년단은 지난 9년의 시간을 대표하는 노래들로 무대를 꽉 채우며 역시 방탄소년단이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이 콘서트의 열기는 저 뜨거웠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좀 기분이 어떠세요? 아, 조금은 풀려요.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방탄이 있으면 힘 하나도 안 들어요. 공연장에 오지 못한 팬도 이날 팬이 된 시민도 모두 한자리에서 공연을 즐겼습니다. 이외에도 함께하지 못한 전 세계 229개국의 팬들은 온라인 스트리밍과 TV 생중계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공연이 부산을 더 알리고 세계 박람회 유치에 힘을 보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공연으로 콘서트를 생중계한 방송사는 단일 가수의 단독 콘서트 방송으로는 이례적인 3.3%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요. 콘서트의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재생수는 5천만 건이 육박했습니다. 외신들도 잇따라 공연을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콘서트 호평과 함께 그들의 불확실한 돈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저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굳건히 잘 이겨나가고 여러분과 또 행복하게 공연하고 음악 만들고 할 거니까. 방탄소년단 7멤버는 앞으로도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이날 콘서트가 계획된 마지막 콘서트였다고 밝혀 다른 계획이 있음을 내비쳤는데요. 바로 어제 당시엔 전하지 않은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맏형 진부터 입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어제인 17일 이 방탄소년단이 맏형 진을 필두로 각자 순서에 따라 입대를 하겠다라는 뜻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진은 1992년 만 30세인데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였는데요. 이 연기 신청을 방탄소년단이 자체 철회함에 따라서 이 진이 입영 통지서가 나오는 대로 현역 입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공식 석상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입니다. 방탄소년단은 그간의 약속대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2025년 완전체로 컴백하고 싶다는 희망도 함께 전했습니다. 계속 이 자리에 서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한번 같이 늙어봅시다. 그냥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행복을 주는 것만큼 우리도 많이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그리고 아미들이 너무 많이 사랑한다고. 산이들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그리고 지금 계획하는 모든 것들 다 하길 바라고 응원합니다. 방탄소년단 보라해! 네,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계획들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예 뉴스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시간 8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강경민 기자 고맙습니다. 한 잔에 114가지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고 한 잔 안에 영양소가 가득 담겼다? 골다공증과 근감소증 예방, 바로 하얀 보약이라 불리는 우유입니다. 지난 주말 경기도 김포시 도심 한복판에 젖소들이 나타났는데요. 사람은 뭘 먹어요? 밥 먹죠? 그러면 소는 뭐 먹어요? 딩동댕! 신난 아이들 덕분에 젖소들은 건초 먹으랴 우유 먹으랴 입이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되게 잘 온 것 같아요. 소 여물도 줄 수 있고 다른 체험들도 되게 많아서 도시 안에서 이렇게 뭐 소를 볼 수 있어서 신기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돌아온 밀크앤치즈 페스티벌. 국산 우유와 치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축제인데요. 만들 준비 됐어요? 네! 컴온! 아이들을 위해 초창 씨가 직접 나섰습니다. 저어주세요. 계속 저어주세요. 우유가 들어간 바닐라 반죽을 저어주다 힘을 다해서 두 사람이 힘을 합쳐야지. 쭉 밀어주세요. 냉동판 위에서 살살 말아주면 완성인데요. 맛있는 치즈 알더차이요. 그렇지. 신기해요. 그렇지. 오, 잘한다. 아이들이 직접 우유와 치즈를 사용해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보고 우유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직접 만든 아이스크림 맛은 어떨까요? 이게 정상이야. 달콤해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유를 체험하는 아이들. 멈출 수 없는 유혹에 자꾸만 입이 가는데요. 우유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어떻게 맛있어요? 고소해요. 이야. 우유. 맛있어요. 우유는 맛이
마시는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다양한 걸로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 우유로 뭐 치즈도 만들 수 있고 피자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거 아이들이 체험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유익한 것 같아요.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우유뿐만 아니라 근육 합성과 뼈 건강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양질의 단백질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A와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비타민 B군의 섭취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 잔 이상 우유를 섭취할 경우 대사증후군과 비만의 위험도까지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유와 치즈의 화려한 변신으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었던 페스티벌. 멀리까지 안 가고 거기다 또 무료로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몸에는 국산 우유. 네. 국산 우유는 살균 및 냉각 후 매일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지는데요. 원유 검사 부적합률이 0.02%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가장 신선하고 깨끗하고 인체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했던 밀크앤치즈 페스티벌. 국산 우유의 몰랐던 정보와 안전성에 대해 알 수 있었는데요. 가수들의 화려한 퍼포먼스까지 이어졌습니다. 저의 어떤 컨셉은 그 우유와 혼연일체가 되는.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인간 우유 박스처럼. 원, 투, 쓰리, 포. 아들아, 우유는 마시고 가야지. 짜란, 짠짜라라자잔. 아버지, 치즈도 같이 주세요. 우리 국산 우유 치즈 여러분의 건강 지켜요. 뷰티풀. 내가 쏙 들어앉아 소울풀. 유난히도 아름다운 파워풀. 원더풀. 지난 주말 4가지 주제로 진행된 서울 뮤직 페스티벌. 저는 이거 보려고 4시간 전에 대구에서 왔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 가을 감성 좀 숨기러 뮤직 페스티벌에 왔습니다. 오늘 엄마랑 즐겁게 놀아보자. 3년 만에 돌아온 대면 행사에 시민들도 기대에 부풀었는데요. 눈에 띄는 이 돗자리. 피크닉석이라고 따로 되어 있어서 아이랑 오면은 공연 좀 즐기기가 어려운데 무료로 즐길 수 있어서 그 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노을이 짙게 내려앉고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감성 넘치는 노래에 관객들 모두 한마음으로 무대를 즐겼는데요. 가을과 어울리는 감미로운 노래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서울 뮤직 페스티벌은 가수들이 나흘간 다양한 대중음악을 선보이며 풍성한 무대를 만들었는데요. 관객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힘들었던 일주일이 힐링되는 그런 기분이라서 아주 좋아요. 가을에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즐거움을 더했는데요. 좋은 공연 즐기실 수 있는 이런 페스티벌에 너무 많은 관중들하고 한마음이 돼가지고 이렇게 공감하는 시간이 되게 뜻깊었던 것 같아요. 짙어가는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시간, 서울 뮤직 페스티벌이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지역도 있는데요. 전국 대부분이 5도 내외로 떨어지고 또 지역에 따라 영하권인 곳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걸로 보입니다.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15도 내외로 평년보다 낮다고 하는데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우리 멀어져 보자. 꽃을 보았다 예뻤다 자세히 보려고 꺾었다 참 좋아하던 향이